5월 2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6% 하락한 2687.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5% 하락한 839.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도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성SNC와 이삭엔지니어링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력 섹터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구리 선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뉴욕 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7%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골드만삭스가 연말 구리 가격의 목표치를 기존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평균 구리 가격 전망치는 1만 5천 달러로 전망한 부분이 전력 섹터에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삭엔지니어링은 HD현대일렉트릭과 초고압 전력설비 예방 공동개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삭엔지니어링은 주요 고객인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전력설비 예방진단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LS에코에너지는 LS그룹이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전력기기와 전선사업 관련한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2번 수산 식료품 섹터입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연이어 김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업계 1위인 동원 양반김도 김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원 F&B는 오는 6월 1일부터 양반김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김가격의 인상은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의 인상 때문으로 원초 가격은 이상기후와 적조 발생으로 인해 전년 대비 2배나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그로스리서치에서는 라면과 냉동만두, 김밥의 유행에 힘입어 수산식품 중에서도 김에 대한 해외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김치 수출 참여율 53%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과 2분기부터 냉동김밥 수출을 앞두고 있는 우양, 그리고 김 사업을 추가하여 주력 제품으로 삼으려는 CJ시푸드의 행방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수산 및 식료품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중일의 마지막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열렸었는데요. 정상회의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서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로 묶이는 화장품 기업들이 어제 시간의 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화장품주들은 최근 호실적 속에서 지속 강세를 이어왔던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는 화장품 기업들보다는 의류와 면세점 기업들이 좀 더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삼성SNC는 삼성 SDI가 배터리 생산 수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습도 센서 적용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삼성SNC가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삼성 SDI에 납품 중인 이력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모건 스탠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위 5대 에너지 주식 중 하나로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를 제시하면서 수소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지속 유입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한독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인 바이오콘과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독의 김영진 회장은 리라글루티드는 당뇨병 치료제로 주로 사용됐으나 비만 치료제로 출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성분이라며 바이오콘과의 협력으로 동사의 포트폴리오를 비만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동인베스트가 상승했는데요. 나흘 전 리튬이 매장된 카자흐스탄 광구 4곳의 채굴 우선권을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광구에 묻혀있는 리튬의 가치는 하나로 약 19조 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티타늄 관련 공동개발 협력을 체결한 바 있는 경동을 자회사로 둔 경동인베스트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한편 6일 CNS가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6일 CNS는 최근 매출액은 하락했으나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에코는 메가서울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을 것 같았던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재점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당의 공약이었던 메가서울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에코가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당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향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에코는 김포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메가서울 관련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클로는 어피바디 지퍼 스위치 물질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등 자사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재료가 붙어주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상상인 인더스트리는 13년 만에 HD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의 조선 3사가 슈퍼사이클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 테마 상승 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사에는 조선 3사들이 노조와 임금 단체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조와 회사의 이익에서 균형을 잃을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브젠이 상승했는데요. 사우디 데이터 인공지능청의 압둘라 알감디 청장이 어제 네이버의 로봇 친화형 빌딩인 네이버 1784에 방문하여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분 6.9%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있는 오브젠이 네이버 AI 관련주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